네,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 조금 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할 얘기가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뭐, 이 레이더 쪽이 분야가 워낙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응용 분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오늘 못다한 얘기는 뭐 또 다음번 세미나 아마 5월 달 정도에 또 진행이 될 거니까요. 뭐 그때 또 이용을 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더의 신기술까지는 다 담지는 못했어요.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들, 이제 어플리케이션들, 응용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요새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징 레이더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미징 레이더는 한번 테마를 한번 잡아서 시간을 맞춰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야기될 것들은 이제 그 뭐가 있냐면은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분야들을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동향들, 예, 그 레이더가 과연 어떤 형태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실제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얘기 드리면 돈 된다는 얘기를 좀 표현을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전략까지도 한번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물론 이제 저희랑 같이 하면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레이더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 자체가 만능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과 이제 퓨전 센서라고 표현을 하죠. 그 가장 조금 연동하기 제일 좋은 게 뭘까 이제 보시면은 아마도 아무래도 뭐가 있냐면은 그 CCTV가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CCTV 이외에도 카메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카메라. 그 다음에 뭐 레이저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시범 서비스 정도 수준에서 하고는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 여기서는 그냥 일단 단순하게 쭉 나열식으로 좀 얘기 드려볼 거고요. 그가 이제 저희가 10년 동안 고객사들하고 이제 이 문의 면담한 결과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볼 거예요. 뭐 저희 당사에서 개발한 것이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유통하고 있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이제 레이더가 쓰임새는 상당히 많은데 어려워요. 선정하기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응용 분야에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뭐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로 세미나는 계속 됩니다. 예,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전략인데요. 뭐 비즈니스라고 해봤자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 고객사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를 펼쳐갈 것이냐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들이 존재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확한 거는 얘기를 또 드려보면서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Q&A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이더 자체는 뭐냐면은 그 송신파를 쏴서 물체를 맞고 반사를 하는 그래서 반사해서 뭔가를 이제 신호 처리라고 하죠. 신호 처리를 해서 속도, 거리, 위치 이렇게 판별을 할 수 있다. 근데 뭐 속도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거리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각도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고민을 하면은 일단은 응용 분야가 정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속도하고 거리를 같이 묶어서 쓸 수도 있고요. 세 개를 다 묶어서 쓸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실제 이제 개발 덩치가 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지만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레이더는 단순성을 제 음성이 안 들리시나요? 아마 그쪽에서 안 들리실 것 같은데요. 잘 들리시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지간한 분들 다 잘 들리시는 거는 이제 그 컴퓨터 쪽에서 좀 해결이 되셔야 될 거예요. 다른 분들이 잘 들리기 때문에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속도, 거리, 각도인데 이게 단순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개발 가격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인베디드 코드의 덩치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세서의 연산 능력이라든지 프로세서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단순성을 갖게 그 설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구사항 도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른 센서들에 비해서는요. 물론 마찬가지로 다른 센서도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에서 송신파형을 기준으로 두 가지 형태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펄스 형태, 하나는 CW 형태. 컨티뉴어스 웨이브이죠. 컨티뉴어스 웨이브. 정연파, 요걸 송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움직임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도플러라고 표현을 하죠. 갔다가 되돌아올 때 차이 주파수가 도플러이거든요. 송신, 쏜다, 수신, 받는다. 근데 수신 주파수가 다르게 보인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 주파수로 인해서 속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만,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알고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다가 FM을 걸어줘요. FM을 걸어주면은 거리까지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안테나를 또 추가를 하게 되면은 각도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 방식 같은 경우는요. 펄스를 쏘는 거죠. 근데 쇼 펄스예요.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 펄스하고 그 다음에 IRUWB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어, 다른 분들은 다 들려서 이게 그 컴퓨터를 확인을 좀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보시게 되는데요. 근데 비슷해요, 상황은. 순간적인 펄스를 쏘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실제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 IRUWB는 이제 그 노벨다사라고 해요. 노벨다. 뭐 저희가 아니가 이제 대리점이기는 한데요. 예, 요 노벨다사에서 만들고 전 세계에서 몇 군데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만든다고 만들지만 노벨다사만큼 만들지를 못해서 대부분 이제 그냥 나타나게 되는데 이 펄스 방식은 또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10m 정도 거리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도어용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타당하죠. 아웃도어에서 가까운 어플리케이션들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펄스 방식이나 이건 송신 파형의 문제지 속도, 거리, 각도는 알 수가 있어요. 둘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게 각도 부분이에요. 각도. 이제 각도를 알려면은 이 안테나의 방사 패턴을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요런 이제 데이터 시트에서 요런 이제 그 패턴을 줘요. 그래서 아지무스하고 엘리베이션, 수평 수직이거든요. 빨간색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방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뭐 요거는 본인들께서 이제 그 고객사에서 쓰시기 나름이에요. 바꿔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등방성, 이게 호리젠탈하고 버티컬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이제 가지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가 좀 대부분이거든요. 한쪽이 얇은 뭐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한쪽은 좀 샤프하게 나오고 한쪽은 예, 조금 와이드하게 나오는 거죠, 상황은. 예, 그건 뭐 이런 엘리멘탈하고 표현하는데 엘리멘트. 예. 요거의 개수에 따라서 그 빔의 폭이 협소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멀리까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안테나들의 개수가 엘리멘트 개수가 많아지면은 멀리까지 간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할 때 실내 감지를 한다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좀 가장 적합할까라는 거죠. 예. 실내에서는 조금 와이드하게 감지해야 이제 물론 어떤 응용 분야인가를 또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전등이라고 해볼까요? 전등에서 감지를 하려면 조금 와이드한 게 좋겠죠. 왜 여러 사람들이 넓은 범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지가 돼야지 이제 이제 확인이 될 거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도 하나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그 주파수 방식은 이제 CW 방식하고 펄스파를 조금 크게 나눠본 거고요. 뭐 이 안에서도 펄스파를 만들어서 쓴다고 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 펄스파를 만드는 업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IC 레벨로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5.8기가 뭐 10기가는 일반적으로 어디 쓰냐면 조명 쪽에 써요. 조명 쪽. 인도어, 아웃도어. 근데 식기가는 특히 이제 인도어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4기가는 인도어나 아웃도어나 상관은 없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주파수라고 좀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범용적으로 쓰고 그 이걸 개발하는 업체들도 좀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60기가는 이제 그 용도 미지정 내역이에요. 용도 미지정.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77기가는 이제 차량 충돌 방지하고 그 유량 같은 레벨 측정에 사용이 되고요. 120기가는 아직 용도 미지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펄스파에서 IC가 나오는 거는 7에서 10기가. 요거는 IR-UWB인데요. 그 다음에 60기가는 그냥 펄스드. 펄스 코어런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펄스드 요 방식인 그 장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CW의 장점 가볍다, 쓰기 쉽다, 연산량도 뭐 적당하다. 근데 펄스파의 장점 펄스파는 저전력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신호 처리를 안 해도 X축이 거리축이어서 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밀리미터 정도 수준으로 그 우리가 해상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쪽에 속하죠. 연산을 안 해도 그냥 바로 나오니까요. 거리값이.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CW 방식에서는 한번 연산을 해줘야지 그 거리값이 나와요. 속도, 거리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니까요. 이런 장단점들. 단점은 뭘까요? 그럼 단점. 연속파의 단점. 단점. 그러니까 연속파는 뭐 단점은 별로 없어요. 단점은 별로 없고 주파수가 증가하면 직진성을 좀 가져요.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펄스파는 단점이 조금 존재를 해요. 거리값이. 거리값이. 그러니까 거리가 10m 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칩 하나가 나오기는 하는데 20m급으로 나오기는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0m까지 좀 사용을 할 수 있다. 물론 파워를 높여서 쓸 수는 있겠지만 전파법에 걸릴 수가 있어서 산업용 기준이에요. 이건 다. 그 다음에 또 뭘 얘기를 드릴까요? 뭐 그 정도를 일단 얘기 드리고 뒤쪽에서 또 얘기를 해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레이더를 활용을 하려면 어떤 이제 요구 사항이 좀 필요할까? 네, 어떤 요구 사항이 필요할까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레이더를 써야 되나 굳이? 그냥 카메라 써야 되지, 초음파 써야 되지, 레이저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그 반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더를 쓰는 이유는요. 일단은 그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환경이라는 게 뭐 보안 환경이 또 있고요. 보안. 그 다음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스트라고 하는데 조금 지저분한 공사장 환경, 공사장 환경, 뭐 이런 것들. 예, 실내도 어떻게 보면 보안 공간이 될 수 있죠.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커요. 카메라를 집에서 여러 이제 뭔가 센싱을 한다? 기분 별로 안 좋겠죠. 보안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이 문제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쓸 수가 없어요. 가장 퍼펙트한 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카메라죠. 예, 그래서 카메라 인식도 상당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점들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까지는 됐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인지 오류 뭐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카메라하고 뭐 레이더하고 붙여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율이에요, 오율. 카메라 예를 들면요. 어떤 오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카메라 렌즈 쪽에 그 카메라 렌즈 쪽에 예, 그 오물 낀다고 하죠. 오물. 오물이 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오율이 가장 커요. 예, PIR 같은 경우 뭐 느닷없이 켜지고 PIR 센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레이더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앞으로 레이더는 상당히 많이 쓰일 거고요. 그 증가율은 뭐 해마다 한 10%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몰라서 못 썼던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율을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방치를 할 수 이제 할 수는 없는 상황.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부분이 있어요. 예, 가격 부분. 가격은 레이더가 비싼 편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대중성. 그러니까 사용법이 어렵다 보니까 대중성이 떨어져요. 예, 근데 그것도 복잡도를 낮춰가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복잡도를 낮춰가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음.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복잡도. 뭐 예를 들면 심박 호흡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심박 호흡. 이건 이제 쓰는데 이걸 대중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도 있고요. 알고리즘이 상당히 복잡할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뭐 낙상이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들을 다 때려 넣는다면 상당히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한 그 레이더 안에 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뭐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쓸 것인가? 뭐 실내라고 하면은 집, 회의실, 화장실, 보안 공간 정도. 실외라고 하면 공사장, 도로, 야외 저장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뭐 레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이 뭘까를 조금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레이더 모듈이 필요할 거고요. 레이더 모듈이라고 하면 여기에 안테나가 들어있는 RF부 하고요. 그 다음에 신호 처리부, 디지털 신호 처리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펌웨어.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들 인터페이스 방법 하고요. 이제는 요새는 보니까 그 센싱을 이건 레이더는 센싱이잖아요. 센서니까 센서니까 이걸 전송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전송 방법. 두 번째. 이 정도가 되겠네요. 뭐 NB-IoT도 있고요. 그래서 요 이제 사용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전송을 해서 데이터를 뭐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저장하거나 가공할 때 쓰는 관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뭐 통계도 내야 되고 예,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좀 예, 솔루션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레이더 모듈만 가지고는 좀 잘 이해를 하실 수 없어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모듈만 필요하겠죠. 예, 왜냐하면 후단들은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후단이라고 하면 관제 시스템까지요.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기는 합니다. 레이더 부분이. 네,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레이더를 활용하기 위해 알아둬야 될 사항은 뭘까? 기초 이론, 기본 원리예요. 간단한 기본 원리. 그리고 안테나 방사 패턴을 조금 이해하면 좋고요. 이제 신호 처리 기법은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기본적인 것들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하게요. 그다음에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레이더 센서들은요 기본적으로 상시 전원이에요. 상시 전원. 상시 전원이죠. 왜냐하면 센싱을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주기를 자꾸 변경을 해가지고 이게 그 배터리로 막 쓰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펄스드 방식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들은 좀 존재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배터리 사이즈도 수명 주기 이런 것들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가능은 합니다만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지 거리 몇 메타에서 볼 것인가, 감지 각도,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방법.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예, RS232, RS485, 뭐 모드버스, TCP/IP,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뭐 상황들, 무선 방식은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관제 시스템에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고민을 하면 될 거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뭐 초음파 적외선 카메라 센서가 가장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예, 왜 레이더를 쓸 것인가를 조금 가만히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되고, 물론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초음파를 원래 쓰시던 업체인데 이 초음파의 문제점들 때문에 레이더로 지금 교체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말이 되겠죠. 처음 쓰실 때는 뭐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레이더를 쓸 이유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적 이제 환경 내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써볼 수 있잖아요. 뭐 PIR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죠. 그냥 불편함 없이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업체에서 이제 우겨서 레이더를 쓰시겠다면 저희야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환경 고려 사항인데, 비 온다, 눈 온다, 안개가 너무 많이 꼈다, 뭐 이런 이제 모래바람 많이 분다, 그럼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은요, 기후 환경이죠. 근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센서들이 뭘까? 초음파 레이저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초음파는요, 여름에 문제가 조금 생기고요. 물론 이제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생긴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음파 앞쪽에 먼지가 끼면은요, 당연히 오일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눈 올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뭐 레이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은 안 되죠. 잘.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하나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또 비교의 대상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레이더 하나하고 라이다. 두 개가 똑같은 건 아니고 다른 거예요.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하는 거고 그 라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해상도는 당연히 라이다가 높아요. 근데 문제는요. 못 쓰는 게 고가예요. 상당히 고가예요. 물론 저가라고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저가는 에, 문제가 그 저가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아니 저가의 문제라고 표현하기 저가라고 해도 문제죠. 저가라고 해도 2, 300만 원이니까 상당히 비싸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레이더 쪽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왜냐하면 칩화 시켜서 그냥 찍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충돌 방지 레이더, 차량에서는 충돌 방지 레이더도 왜
많이 쓰이지 못하느냐 가격 문제가 하나가 걸려요. 왜냐하면은 그 기판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 기판이 상당히 비쌉니다. F8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나마 싸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업체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IC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업용 응용 분야에서는요. 거리는 약 200m까지가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 경우. 200m 정도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을 쓰려면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전파법에 다 걸려요. 예. 그래서 특수한 주파수를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뭐 예를 들면 드론 탐색이죠. 드론 탐색이 지금까지 안 되다가 왜 이게 이제 되게 애매했나 봐요. 군용 주파수도 아니고 산업용 주파수도 아니고. 그래서 군용으로 해서 이제 개발했던 게 일반적인데 뭐 그걸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산업용에서도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산업용 주파수도 열어놨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문헌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렇고요. 두 번째, 공사장과 같은 특수한 환경들. 굉장히 먼지가 많죠. 소리도 진동도 심하죠.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우리가 고려를 또 해봐야 되는 거 하고요. 투과성이 초음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초음파는 투과가 되나요? 주파수가 낮으니까 될 수는 있겠다 싶은데 문제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레이저는요. 투과가 되나요? 안 되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또 투과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어플리케이션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명 구조 할 때도 이제 이 레이더를 쓰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예, 벽 균열 상태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내부의 철근 구조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쓸 수도 있고요. 요게 이제 GPR이라고 표현을 해요. Ground Penetrating Radar. 예, 그래서 우리 두 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데 벽면형 투과, 지면 투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장 크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센서 기술이라고 해갖고 뭐 고만고만한데 뭐 레이더가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야간 감지 당연히 되죠. 투과성도 있죠. 거리도 뭐 숏에서 롱.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지역이 뭐 200m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먼지나 습도에 별 문제가 없고 저전력 특성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저전력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CW 방식은 저전력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아요. 예. 근데 펄스드 방식은 저전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레이더만 가지고는 뭐 90%의 센싱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10%를 뭘 쓸까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퓨전 센서 이제 쓰셔야 되겠죠. 그럼 그 이야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응용 분야를 몇 가지 좀 살펴볼 거예요. 실내 감지가 요새 화두입니다. 실내 감지. 근데 실내 감지 뭐 지금까지 많이 이제 이 레이더 센서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 몇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의 레이더 센서들, 기존의 레이더 센서들, 가격이 저가인 레이더 센서들은 칩으로 만든 게 아니라 트랜지스터 레벨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약간 시프트 되거나 물론 감지는 돼요. 감지는 되는데 시프트 되거나 이 내부적으로 안정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문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원치파 이제 칩을 판매하는 이제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몇 군데가 또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이슈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요구사항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움직임이 있을 때만 감지를 해요. 움직임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모션 센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니즈는 이제 벗어나는 순간인 걸로 지금 보여져요. 모션 센싱을 했어요. 제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조명은 꺼져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저 일하다가 깜짝 놀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세 감지까지 이제 감지하는 수준까지 이제 가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뭐 그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실내 감지는 기본적으로 원리는 도플러 주파수, 그러니까 속도 검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임 검출이거든요. 이게 되게 작을 텐데요. 예, 엄청나게 작겠죠. 움직임에 대해서 나타나는 도플러 주파수를 검출을 해서 디텍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셨듯이 단순 움직임만 감지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건 모션 센싱이에요. 그럼 여기에 맞는 모듈을 또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움직임이 없다면 감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 그 다음에 미세 움직임까지 감지가 되는 이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 모니터링이 가능한 뭐 이제 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미세 감지라고 표현을 하죠. 정확하게는 뭐 호흡 모니터링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에러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미세 움직임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상당히 감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흡의 패턴들을 하면은 또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커요. 많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ROA라고 하죠. ROA. 예. 뒷좌석 감지. 코로 호흡해도 감지가 되죠. 왜냐하면은 이 그 호흡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제 흉부의 움직임이에요. 흉부의 움직임. 예, 흉부의 움직임. 예. 그래서 흉부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 심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박에 이게 뛰면서 나타나는 팽창에 의한 움직임을 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 하던 뭐를 하던 아주 조금 미세한 흠을 치든 계속 살아있으면요. 계속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까지 또 얘기 드리고요. 아니요, 가능해요. 두꺼운 잠바도 이 투과성을 갖기 때문에 감지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이게 이제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 UWB 방식은 상당히 투과성을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UWB 방식으로 호흡을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동물에 대한 구별이 가능할까라는 걸 가능은 한데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객체 분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이즈 같은 걸 분류를 하니까 RCS 값이라고 하는데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했고 그 팔을 쐈을 때 인지할 수 있는 그 검출 물체의 반경, 면적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달라서 검출은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당연히 검출 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예,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하시는 게 낫죠. 예, 복잡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 필터도 많이 써야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게 이제 가슴팍에다 부착을 하는 게 아니라요. 비접촉 방식이에요. 비접촉. 그 레이더 모듈이 일정 거리에서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있으면은 확인을 하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접촉입니다. 이제 레이더는 다 비접촉으로 일정 거리를 떼놓고 난 상황에서 뭔가를 검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사람만 감지가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기능 구현은 좀 어려워요. 뭐 그 이유는 이제 그 안에다 필터를 또 써야 되거든요. 제 움직임만 감지를 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현은 또 복잡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물론 가능은 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송신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송신 방식은 이제 CW, FMCW, 펄스, IRUW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CW는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싼 것들이 많이 이제 FMCW는 조금 더 비싸요. 예, 10만 원대. 예. 그다음에 펄스는 싸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UWB는 좀 비싼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제실 쓰실 때는 CW 방식을 가장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펄스 방식을 좀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뭔가 거리를 이용을 해서 한다. 예, 요거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쓰는 분야에서 굳이 왜 거리를 검출 뭔가를 해야 될까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사용 주파수예요. 사용 주파수. 그래서 5.8기가 뭐 10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걸 쓸 것이냐. 그리고 실내에서는 감지각도 감지거리 10m 내에 한 120도, 120도 정도. 예.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120도 정도 보시면 돼요. 거기 안에서 감지가 되면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또 대각선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그래서 응용 분야로는 뭐 상당히 많아요. 화장실 근접 센서도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조명 센서. 요거 화장실 조명 센서 요새 문의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변 감지. 블랙박스에는 요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프리미엄 모델들은. 그다음에 실내 회의 예약 시스템, 자동문. 그다음에 뭐 유해동물 이제 근접 감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좀 있는 형태의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새 또 최근에 화두가 뭐 계속 화두인데요. 사회적 약자 사고 감지 시스템에서요. 활동량 감지기가 제실 센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건은 저가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활동량 감지기도 이제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과속 표지판에서 이제 일정 거리 오면은 속도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과속 띄워주는 거죠. 상황은. 그래서 측정할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예, 요게 이제 뭐 낮은 거리 30m, 150m 정도 보시면 되는데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30m 측정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150m 정도. 원거리에서 이제 도로공사 같은 데는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속도 범위는 뭐 1000km도 있고 뭐 0.1km에서부터 1000km인데 이걸 다 쓸 이유는 없고 하는데 요게 또 요거에 따라서 그 프로세서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거리가 들어간다는 전제가 있으면 거리가 없다면은 뭐 저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호 처리를 해서 어 조금 범위를 조금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넓게 100km죠. 1000km per hour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방향 감지 가는 거 오는 거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높아짐. 거리까지 감지하면 이제 가격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얘기 드리면 또 우리가 그 검출하는 물체 객체 이제 물체 수도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 그 FMCW, CW 방식으로 가능하고요. UWB나 퍼스트 모드는 거리가 안 나와요, 거리가. 기본적으로 선정방에선 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 주파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24기가고요. 네, 60기가를 쓰는데 적용은 가능하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 개발 비용이 비싼 거죠. 밀리미터 하다 보니까 장비며 테스트 셋업이며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봤을 때 가격이 비싸질 수 있겠다. 뭐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뭐 설치 방법이나 감지 각도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대각선 설치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직선으로 할지 뭔게 이제 결정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속도 측정 어플리케이션은 속도 감지, 뭐 다차선 하나하나의 선에서
다차선을 감지할 때 요거는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가격은 뭐 몇 천만 원 수준에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예, 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이걸 사용하는 양이 그럼 얼마나 될 것이냐. 예,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속도, 야구공 속도, 미사일 속도 같은 걸 측정을 할 때도 요 속도 측정의 개념으로 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레벨 측정인데요. 물높이 측정인데 매질에 따라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매질 종류가 뭐냐. 뭐 곡물일 수도 있고 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으니까 종류를 좀 디파인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통신 방식은 FMCW밖에 안 돼요. 여기서는 거리값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IRUWB나 펄스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직진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레벨계, 거리 측정 레벨계는 대부분 높은 주파수를 쓰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물론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이다. 예, 일반적으로 높은 주파수 쓴다. 감지거리는 당연히 뭐 10m도 되고 20m도 있고 50m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감지각도는 당연히 협소할 수 있도록 좀 좋다. 왜냐하면 딱 이 레벨만 찍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낮은 간, 예, 같은 데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 여기에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나오냐면 최근에 저희 쪽에서는 이제 침수 센서, 예, 침수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되네. 예, 그래서 이 침수 센서가 조금 이슈가 좀 커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하천 범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써볼 수 있겠네요. 수위계, 뭐 유량계, 충돌 방지도 이 빈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한 차선만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셔야죠. 써보셔야지 아시는 거니까. 이거는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차에 보면은 그 반주행 되잖아요. 최신 차들 보면은.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벽 투과 레이더인데요. 벽면을 투과한다. 매질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물체의 이제 감지 개수를 몇 개나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있냐 없냐의 수준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비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CW, FMCW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제가 본 것 중에는 IRUWB 이 광대역 통신으로 해야 상당히 해상도가 좋아집니다. 저희가 이제 다루는 칩 중에 X1 칩이라고 있는데요.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한 개당 100만 원. 뭐 이걸 쓰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뭐 요 칩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니까. 액체나 거품이 어느 정도 낄지는 봐야지 되겠는데요. 그거는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성은 있겠네요. 근데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별 문제는. 그거 필터링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느낌이 올 거거든요. 그 파 자체가 어차피 액체에 이렇게 거품 껴도 이게 뚫고 들어갈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요 안정된 상태에 매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필터링해서 버리든지 하면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벽투과 감지도 이슈죠. 어디에요? 그 재난 쪽에서 상당히 이슈입니다. 재난 쪽에서. 예, 상당히 큰 이슈예요. 구조자를 빠르게 구출을 하는 게 목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응용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시신들 있죠? 산속에 묻어있는 시신. 요거 이제 끌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면 제일 좀 편하겠죠. 그 지금은 원시적으로 사람들 많이 투여해 놓고 이게 다 하나씩 찍어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은. 그래서 이런 이제 벽투과 감지도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 헬스케어 쪽에 쓸 수가 있어요. 헬스케어 쪽이라고 하면은 예, 그 암 조직 같은 게 좀 달라요. 하형 자체가. 예, 그래서 반사파들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연구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메디컬.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본 게 이제 이거 이제 엑스레이 대체 이쪽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는데 마땅히 이제 나타나는 업체가 없어서
X1 칩 가지고 하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예, 막연한 생각이지만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 레이더 가지고 그 엑스레이나 뭐 암 조직 검사하는 거는 많이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적설량이나 얼음 두께 측정하는 거, 이제 아이들 모니터링 할 때 충돌 방지할 때 크레인 충돌 방지 이런 것들도 써볼 수 있고 모니터링, 붕괴, 싱크홀 감지, 예, 이런 식으로 근접 이제 UWB가 이제 거의 대부분 여기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네요. UWB 가지고 예. 가벽 같은 건 통과가 돼요. UWB로 해야 됩니다.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이슈가 좀 있죠. 스마트 가로등. 디밍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많이 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능형 CCTV하고 이제 레이더하고 붙어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동작을 하는데 요 지능형 방범 시스템 같은 데에서도 좀 사용을 해볼 수 있고요. 요것도 이제 이슈입니다. 제스처 인식, 모션 인식, 제스처 인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시 인명 구조. 화재가 났을 때 인명 구조. 요것도 벽 투과 레이더예요. 벽 투과 레이더. 디밍하고 UWB를 사용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디밍 같은 경우는 그냥 CW 혹은 FMCW 이런 걸 가지고 해요. 그래서 요 센서 이제 이 가로등 쪽에 센서를 붙이겠죠. 예, 붙이면은 예, 인지가 되면은 그거 가지고 디밍 회로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뒷부분에 센싱이 될 때. 그래서 그 디밍 가지고 이 불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해요. 근데 UWB를 사용하면 가격이 안 맞아요. IR UWB가 뭐 칩당 가격 한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되는데 쉽지 않겠죠. 음. 그다음에 독거노인 이제 있고 그다음에 주차 관제 이런 것들도 또 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은 계속 제실 감지 형태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관제 시스템 중에 그 차단기도 이제는 레이더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죠. UWB 칩을 달아서 자동차가 지나가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기본적으로 레이더는 스탠드얼론 동작이에요. 이제 여기 이렇게 묶어 놓은 상황에서 차가 지나간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자파를 쏴서 이 면에 맞고 되돌아와서 제 움직임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불이 활짝 켜지는 거죠. 예, 내부의 디밍 회로에 연결 이제 제어 신호를 주는 거니까요. 예.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 감지 요거는 그 고속도로 감지하는 주파수역을 어떤 업체에서 딱 그 정의를 해서 8년인가 개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쓰이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톨링 시스템도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재작년까지 얘기가 있다가 요새는 좀 조용하네요. 다 구축을 한 거일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다차선 과속 감지. 그다음에 안전 뭐 횡단감 이제 요거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이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차량들이 은근히 많나 봐요. 예, 그래서 그 사전에 한 2, 30m 전에서 알림을 주는 거죠. 알림. 예, 여기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네, 그래서 뭐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품 소개라고 해서 뭐 몇 가지를 좀 해놨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5.8기가 대역이 있고요. 원칙화 시켜서 이 내부에 원칙화 시키면 장점은 이게 이제 구현할 때 이 모듈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모듈 뒷단에도 또 뭔가 연결을 막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복잡해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칩 가격만 보면 안 되고 이 전체 구성 가격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MCU 하나만 외부에서 쓰시면 돼요, 이제. 예. 내부적으로 MCU는 아직 안 달아놨는데 외부에서 이제 그 제어 신호만 받아가지고 디텍션만 했다라는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5.8기가는 인도어에도 쓸 수 있고 아웃도어에도 쓸 수 있다. 예. 근데 요 10기가는 인도어만 쓸 수 있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로 섬세한 제스처 인식이 가능은 해요. 예, 뭐 그런 수화 정도 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오래. 예.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제스처 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이미징 레이더가 아마 그 대안이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이미징 레이더는 그 TX 안테나 하고요. RX 안테나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면은 섬세하게 제어가 돼요. 예. 물론 이제 복잡도는 높겠지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이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하면 수화인식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영상 레이더가 또 따로 있어요. 영상화되는 형태로 보여진 이 레이더가 SAR라고 합니다. SAR, SAR. 예. 그래서 뭐 그런 형태도 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UW 모듈에서 이제 개발할 때 필요한 키트가 이제 존재하고 호흡이나 뭐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24기가 모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24기가 이제 속도 측정용 모듈, 그 다음에 실내 감지용 모듈, 그러니까 스탠드 얼론 모듈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위 센서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뭐 10m까지 가능하고 이제 앞으로 20m하고 이제 50m까지 개발할 예정이고요. 올해 안에요. 그 다음에 뭐 실내 제실 감지 이슈가 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실내 감지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 움직임뿐만 아니라 미세 움직임까지 감지를 하고 있어서 요걸 이용을 해서 몇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볼 수 있겠다 싶고요. 이제 수량은 상당히 이제 많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예, 요구사항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 주파수적으로 고려할 거, 환경적으로 고려할 거,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 예,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제 제시를 이제 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제 직진성 때문에 반사성,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가면 직진성만 강해져서 이게 조금 주변 물체들의 감지가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된다. 환경적으로 실내냐 실외냐, 그 다음에 그 주변 환경이 공사장 같은 먼지가 많은 환경이냐, 아니면 소리가 많이 나는 환경이냐, 진동이 생기는 부분이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 진동이 있으면서 뭔가를 하려면 또 어려움이 많아요. 예, 진동도 다 그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가급적이면 요구사항은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안테나를 빌트인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 것이냐가 또 이슈이기는 해요. 빌트인 하면 문제점은 그러니까 칩 안에 집어넣는 게 있어요. AIP라는 게. 요거는 거리값이 10m 언더야 다. 예, 멀리 못 간다라는 거. 아, RFID 시스템에 많이 적용되는데 UWB ZM 이거는 이제 개념 자체가 지금 틀린데요. UWB 지금 RTLS 시스템, 그러니까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장점은 상당히 많죠. 정확하게 거리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 거리 나오는 게 상당히 메리트죠. 30cm 언더로. 그거는 이제 조금 개념이 달라서 예, 아마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는 해야 되겠네요. 예. IRUWB 방식은 맞는데 레이더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 하나. 위치 추기이거든요. 위치 추기. 예. 그래서 장점은 그렇게 먼저 좀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AIP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10m 내에서 쓸 수밖에 없다. 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렇게 빼놓으면은 이제 200m까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뭐 렌즈를 또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렌즈를 써서 그 거리를 이제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최근 칩사에서는 이 AIP 타입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써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 처리 알고리즘은 로 데이터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근데 업체에서는 아마 신호 처리 인력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인 거죠. 국내 뭐 신호 처리 레이더 개발자들이 뭐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애로사항이어서 학교나 뭐 업체들, 신호 처리 업체들 찾아서 코옥하는 방법, 뭐 저희하고 같이 코옥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임베디드 MCU에 넣어야 돼요. 코딩한 거 프로그래밍을요. 그래야지 그 가격이 싸지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여기 보시면은 그 프론트엔드 ADC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신호 처리 구간이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셋업들. 이제 고객사에서 이런 이제 소형 챔버들을 이제 저희가 또 가지고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형 챔버를 가지고 있으면 실험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 타겟 시뮬레이터가 뭐냐 하면요. 레이더 센서 이렇게 놓고 이게 시뮬레이터 넣어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쏴주면은 여기서 신호를 쏴주면 분석을 하는 거죠. 속도, 거리,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속도, 거리, 위치를 파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아니 액션이란다.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레이더 타겟 시뮬레이터인데 주파수마다 또 달라요. 저걸 전체를 커버를 하지 못하고요. 상당히 가격은 비쌉니다. 억 단위예요. 그래서 저걸 또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앞서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뭐 해야 되는 상황들도 좀 존재를 합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지그 그러니까 시험 방법, 테스트 방법들인 거죠. 정확하게는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된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릴 이야기는 뭐냐? 응용 분야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응용 분야에서 파생 분야로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솔루션 형태로 판매하시면 그 부가가치의 극대화가 일어나니까 요새는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겁니다. 모듈만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 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고객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객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물론 이제 딱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 뭐 예를 들면 CCTV 옆에 붙여서 쓰면 된다. 하면은 상관이 없죠. 뭐 그렇게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온도 변화는 문제가 없어요. 예, 중간중간 움직임이 없으면 온도 다른 데이터일 거예요. 온도 변화에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예. 중간중간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아침 저녁 걸어놓고 보면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예, 움직임 데이터겠죠. 움직임 데이터면은 근데 실내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변한다?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내에서는 온도 환경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아웃도어일 때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뭔가가. 근데 아웃도어에서도 그 환경 조건이 맞을 텐데 그러면 이제 모듈 선택을 어떻게 했냐를 봐야 되겠는데. 예, 그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위 측정 시 수직 측정 요게 그 수위 측정을 할 때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옆에다 만약에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본다면 요 코사인 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값을 보정을 해주면 돼요. 네. 보정을 해주면 똑같이 읽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식으로 이제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 동작은 온도 범위는 뭐 일반적인 뭐 레이더 모듈이랑 동일해요. 예, 동일하면은 얼마인가요? 통상적으로 모듈 상태. 그 일단 부품은 저희는 마이너스 40에서 85도짜리 쓰거든요. 물론 이제 얘가 이제 오토모티브로 하면 더 높은 걸 쓰겠죠. 그래서 케이싱을 하셔가지고 했을 때 온도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작 온도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자 수를 확인하기 위한다. 레이더 모듈을 여러 개를 실내 감지용으로 설치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참석자 수는 차라리 위에서 찍으니까 레이더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카메라를 써서 그냥 한 번에 인식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 피플 카운팅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감지 확률이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가능은 합니다만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의 개수를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다. 레이더로서는. 그냥 연구과제 정도에서 좀 하시면 좀 좋기는 할 것 같네요. 노이즈 필터를 쓰셔야죠. 네, 데이터 수집 시 노이즈가 많이 측정된다. 클러터 환경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노이즈가 이제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SMB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파수는 어떤 주파수를 쓰시나요? 주파수를 좀 봐야 될 것. 아, 60기가를 쓴다. 어, 얘는 그러면 저기 오펜포나 뭐 이런 걸 달아줄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레이더의 한계가 돼버릴 거인데, 그러면 그 내부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필터를 좀 달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는 없네. 그럼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예, 필터, 이제 소프트웨어 필터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말씀하신 부분들은요. 뭐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더 센서는 앞쪽으로만 아, 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설계 방법에 따라서 좀 등방성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만 앞쪽으로만 돼요. 예, 그래서 공간이 어떤 부분인지만 좀 보면은 한번 써볼 수는 있겠네요. 벽면 아니더라도 써볼 수 있는 방법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 인증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더다 보니까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보조 맞춰주고 하니까는 그냥 좀 다행히 좀 다니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그래서 인증은 KC 인증, FCC 인증 받으시면 되고 주파수에 따라서는 가격이 좀 많이 다르고 24기가일 때는 한 250만 원 인증 하나당. 근데 이게 그 예, 전송 다른 거, 모듈까지 한번 보게 되면 가격은 예, 예, 비싸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예, 예, 그 예. 다음에 5월 30일.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아니요. 또 24기가는 전파 규격 변동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레이더는 그냥 그 똑같이 RF 인증처럼 인증만 받으면 되고, 아, 저거는 있네요. 24기가, 그 60기가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겠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60기가 넘어가 버리면 그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도 돼요. 업체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저희가 60기가까지 다 그 인증을 받아본 경험은 있고요.
이제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증기관 자체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부분. 생산 부분은 좀 머리가 아파요. 그 테스트 지그를 잘 만드셔야 돼요. 가격을 싸게 만들면서 이제 좀 정량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뭐 그것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듈 사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쪽이나 뭐 기타. 뭐 결국은 저희 쪽 사달라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기술 지원 받기가 어려워요. 이게 해외 업체에서 다이렉트 사버리면은 기술 지원 받기가 어려워요. 레이더 업체들도 있기는 하지만 영세하고 기술 지원이 뭐 국내까지 해주지는 만무하거든요. 이게 레이더 비즈니스가 다 커스텀 베이스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데 실제 개발하면서 뭐 유통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리고 레이더 분야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만 하지 또 자기네 이제 분야가 딱 있다 보면은 쉽지는 않거든요. 기술 지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 뭐 설치까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한번 봐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60기가 제품을 싸게 만드는 방법은 FR4로 구현을 해보는 방법. 근데 FR4로 구현을 하면은 이제 로스가 심해진다라는 거. 그 트레이드 오프를 찾아내셔야 돼. 결국은 그 거리 성능을 줄여가지고 한번 확인을 이제 쓸 수 있다 하면은 써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AIP로 쓰는 방법. 안테나 인 패키지. 그래서 개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적설계는 뭐 쓸 수 있고요. 저희도 레이더 적설량 센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의를 주시면은 뭐 얘기를 드려볼 수는 있고, 말씀드렸듯이 CCTV하고 이제 조합해서 쓰면은 신뢰성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UWB는 IR-UWB 해가지고 X4IC가 있어요. X4IC를 써서 개발을 하느냐, 근데 그 모듈을 사서 쓰느냐. 이제 추천은 그 모듈을 사서 쓰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창고 관리에서 어떤 창고 관리를 하실지가 중요하겠네요. 창고 관리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활용 사례는 상당히 많을 텐데요. 여기서는 레이더 쪽만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설명드리기는 조금 광범위한데, 어차피 그 창고에서 태그 인식, 그쵸. 물류 재고 입출고 관리이기 때문에 UWB RTLS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위치를 그 3개의 앵커하고 1개의 태그가 존재를 해야지 이제 인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레이더는 방사능 당연히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좀 산업용에 국한되어 있고, 생체 인식별 개별 카운팅 일정 공간에서 몇 명 있는지는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피플 카운팅 개념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요것도 비싸요. 만들어지면은요. UWB 레이더 센서는 저희가 이제 그 인증받은 모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X4M07이라는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은 말씀을 드렸죠. 장점은 감지 능력은 상당히 좋다. 근데 단점은 설치 어렵다, 다루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차원으로 3D 레이더가 있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공간 윤곽 정보도 파악하고, 그러니까 SAR이라고 하죠. 영상 레이더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가능하다.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대세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명 탐지거리는 당연히 그 파워앰플 세게 쏴야 되고요. 여러 개를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그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동기 맞게끔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양이 상당히 많네요. 표현을 할 때. 그다음에 이미지 레이더 설계할 때 레이더 IC를 캐스케이드를 여러 개를 놔요. 예, 여러 개를 넣는데 그 이유는 안테나 개수가 많아야지만 좀 디테일하게 제스처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개 놓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미지 레이더 IC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어, 라즈베리 파이 보드 뭐 추가 이제 그 2D 좌표상 표출하는 시스템 만들 때는 요거는 이제 한번 같이 논의를 조금 해봐야 되겠네요. 예.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실 건지. 예. 근데 네, 일단은 뭐 그렇고요. 이 라즈베리 파이하고 아두이노 보드는 근데 가급적이면 그 뭐야 실제 판매하실 때 안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예,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이 전원 쪽이 안 좋아요. 상황들 보니까 전원 쪽 뻑뻑 나가서 별로 좋진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 회의실 제실 감지용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해요. 진짜 모션만 감지할 거냐? 그런 것들은 가격이 싸요. 한 5, 6천 원대로 쓰시면 뭐 무난할 거고요. 물론 이제 중국산도 있습니다. 중국산도 한 3불, 4불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뒷단은 이제 또 구성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션도 플러스 제 이제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를 한다. 제 호흡 감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조금 올라가게 돼요. 당사에서. 움직이는 방향 정보는 각도 정보는 IRUW만 되는 건 아니고요. FMCW 방식도 있고요. 예. 그래서 위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개발 중인 거 있는데요. 뭐 저가형으로 지금 상당히 개발 중인 게 있기는 합니다. 24기가로 한 5m 어플리케이션으로요. 예. IRUW를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돼요. 만약에 IRUW로 하시겠다. 근데 비쌀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쓰시면 당연히. 예. RS485로 되어 있진 않고 232로 되어 있는데 변환기를 쓰셔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예, 미세 감지되는 거는요. 그래서 이제 미세 감지되는 거는 상당히 이슈가 커요. 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쓸만한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실 감지는 아마 레이더로 표준화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는 그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거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거노인도 기본적으로 제실 감지 센서는 레이더로 표준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표준화? 예, 표준화예요, 표준화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한테 메일 주시고 이제 저희하고 상담을 하시면 돼요. 필요하신 부분. 그 뭐 저희는 코업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납품 형태로도 뭐 가능하니까요. 여러 분야 이제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팩토리 여기서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 어플리케이션이 안 맞아서 지금 다 얘기를 못 드려요. 근데 창고 관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창고에 물류들 있잖아요. 이 물류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그 위치 파악을 하는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커요. 그 다음에 그 화물이 이제 그 내 공장 내에 상당히 큰가 봐요. 예.
예, 조심히 가시고요. 그래서 이 화물의 위치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덩치가 커요. 말씀드렸지만 위치인식이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이 복잡하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축하는 데 비용이 수억 들어요, 수억.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메일로 저희 세일즈 메일로 주시면은 예, 그리고 그 설문조사도 해주시면 다음 세미나에 또 반영을 할 거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납품 베이스로 뭐, 하실 수 있다, 뭐, 하고 싶다 하시면, 뭐,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 저희 쪽으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이 1.5m 곱하기 1.5m 면적을 측정하려고 하면, 예, 네, 가능은 해요. 그 내부 면적에 딱 적재물만 측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잘라서 버리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예, 조금 어려움은 있다. 가능은 하다. 아니면은 방법은 빈폭을 좁게 해서 그 딱 그 면적 안에 있는 물체만 측정을 하는 거죠. 예, 빈폭을 샤프하게. 빈폭을 샤프하게 하는 게 10도 언더. 예, 10도 언더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음. 그 FMCW의 주파수 첩이라고 표현을 해요. 첩. 첩인데 그게 그 첩 개수를 송출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를 맞춰서 예, 보내야 돼요. 첩. 반복해서 송출을 하죠. 일정 주기 동안 반복을 해서 송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네, 말씀을 해 주세요. 뭐 저희 쪽 아마 컨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요. 라이다하고는요, 라이다는 레이저인데 고가예요. 가격 자체가. 똑같아요. 라이다하고 시스템이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근데 해상도는 당연히 라이다가 좋은데,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강설이 너무 많이 내리면은, 그, 감지 능력이 떨어지죠. 라이다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같이 동시 쓰고 싶은 건데, 예, 쉽지가 않죠. 비싸니까. 그래서 레이다를 라이다화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이미징 레이다인 거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다음 세미나 좀 참여하셔서 뭐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더는 끝이 없습니다. 이제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해서 고객사에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쭉 천천히 가셔도 되고요. 예, 업무 미팅 연락처는 어디로 드릴까요? 제 전화번호는 좀 그래서 제 회사 전화를 먼저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예. 그래서 설문 링크는 잠시만요. 설문 링크가 위에 또 다시 드리고 네.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 저희가 이제 그 링크를 아마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저기 저희 쪽에 걸어 놓을 거예요. 홈페이지나 이런데 아마 그쪽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동영상도 아마 올려놓을 거니까요. 예, 그쪽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미나는 요 레이더 관련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아마 하게 될 거고요. 이게 되게 재미있다라고. 예. 그리고 실제 저기 비즈니스적으로도 하실 게 많다. 지금 해놓으셔야 아마 몇 년 내에 이제 될 거니까 이렇게 개발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1년 이상 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